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탐라중 가서 진로학습 특강하고 있어. 6시간 동안. 학교 선생님들도 절대 하루에 6시간 수업 안 합니다. 딱 쓰겠지? 뭔 느낌인지 모르겠지? 자, 인수분해 전체 내용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내가 하는 건데 저번에 시간 애매해서 안 하긴 했거든요. 약간 여러분들을 신뢰해서. 근데 신뢰하지 말았어야 했다. 게 아까 질문 받으면서 느낀 바입니다. 내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다. 일단 인수분해는 어떤 상황에 하는 거야? 대놓고 인수분해 하시오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냥 식이 복잡할 때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인수분해를 한다 그러면 일단 제1원칙은 공통인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통인수란 모든 항에 존재하는 인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항에 공통으로 있는 인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걸 못 보고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하면 차수가 높아지고 식이 복잡한 상태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을 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 전체에 공통인수가 있다면 그걸로 묻고 시작하는 게 일단 제1원칙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 혹시 인수분해 공식 안에 있지 않을까? 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식은 우리 외운 그 10개짜리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합차 공식도 있고요. 그 다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a 플러스 b의 a 세제곱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b로 x 마이너스 a 왜 자꾸 마이너스가 나오죠?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로 인수분해되는 그 중학교식 인수분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좀 제대로 배운 게 x 플러스 y의 세제곱,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같은 거, 그리고 x 플러스 y 플러스 g의 제곱 같은 것들, 그런 거. 아니면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 같은 거. 솔직히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 같은 거는 아주 직접적으로 딱 그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은 안 보이긴 하는데 대신에 만약에 그게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뒤에 다른 유형에서 얻어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가 외운 그 형태를 외웠어야 했던 인수분해 공식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판단이 안 서 이거 인수분해 공식 안에 있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가 안 됐을 때 얘로 넘어가는 건데요. 그게 뭐냐? 항의 개수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의 개수로 확인을 하면 항의 개수는 개수인가? 개수가 맞죠?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맞다가 이걸로 바뀌었거나 이게 맞다가 이걸로 바뀌었거나인데 뭐가 맞아? 확실히? 틀림 너 책임. 영상 안 찍는 거면 그냥 할 텐데 영상 찍는 거라서 약간 거슬리네요. 개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항의 개수로 확인했는데, 자, 항의 개수가 만약에 2개다. 항의 개수가 3개다. 사실 이거 2개나 3개는 전부 다 인수분해 공식 안에 있어요. 항의 개수가 2개인 경우, 항의 개수가 3개인 경우는 인수분해 공식 안에서 얻어 걸리게 돼 있어요. 항의 개수가 2개인 경우 합차 공식이나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공식 안에서 해결돼야 되고, 그다음 항의 개수가 3개인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거죠. 우리 중딩 때 쓰는 그 방식. 예를 들어서 x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xy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3xy가 아니고 3y 제곱 이렇게 있으면 항의 개수 3개짜리죠?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이거 xx yy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플러스 1 해가지고 쓱싹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이 중학교 때도 써먹던 인수분해 방법, 그걸 쓰게 돼 있습니다. 항의 개수 몇 개일 때? 3개일 때. 그러니까 사실 항의 개수 확인 단계에 가면 2개나 3개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항의 개수가 2개라면 인수분해 공식으로 합차 공식 또는 그 세제곱 공식으로 무조건 해결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었어야 했다는 거지. 항의 개수가 3개면은 요 방식일 거고요.
근데 아까 그 문제 있죠. 내가 이거 정형을 벗어나는데 라고 했던 건 항의계수가 3개인데 이게 아니었거든. 요거 알려면 2차식이어야 되거든. 3차식인데 항의계수가 3개인 건 원래 없어요. 그래서 정형을 벗어난다고 말을 했던 거고, 그런 문제는 솔직히 지금 나도 아까 그 문제가 한 3년 만에 처음 만난 것 같거든요. 최근 근 3년 동안 만난 적 없는 비정형 인수분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항의계수가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오케이. 자, 항의계수가 4개인 경우, 항의계수가 5개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항의계수가 4개인 경우, 미지수가 2개인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미지수가 정확히는 1개인 경우랑 미지수가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일단 이 얘기부터 하면, 자, 항의계수가 4개인데 미지수가 1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서 x라는 하나의 미지수에 대한 식이야. 근데 항이 4개야. 이게 무슨 뜻? 상수항 x1제곱, x2제곱, x3제곱 몇 제곱? 최소? 항의계수가 4개 이상, 4개라는 것은 최소 몇 차식이라는 말? 최소 3차식이라는 말. 미지수가 1개인 경우. 그럼 그 미지수가 1개이고 항의계수가 4개라서 최소 3차 이상의 식이 되는 경우에, 즉 3차 이상의 미지수 1개짜리 다항식의 경우에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뭐게요? 인수정리로 인수 찾고 조립제법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는 조립제법으로 나눈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조립제법 안 쓰고 있긴 하죠. 문제 풀 때. 아무튼 그 유형이라는 거지. 3차식이니까 최소. 뭐 항의계수가 4개지만 특정 차수 하나 가운데 게 빠져가지고 4차식인 경우도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미지수가 몇 개라면? 1개라면. 근데 미지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항의계수가 4개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또 나누죠. 2 플러스 2 둘둘 나눠서 묶는 경우랑 3 플러스 2 셋 하나로 묶는 경우. 2 플러스 2는 사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공통인수로 묶는 거고요. 그러니까 2개씩 공통인수로 묶기. 뭐 말한지 기억나죠? 어떤 유형인지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식은 안 떠오르더라도 3개 하나를 어떻게 묶더라? 그 3개가 뭐가 되도록 한다?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한다. 완전 제곱식으로 묶고 나서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냐? 항의계수가 5개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항의계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도 미지수가 1개인 경우, 사실 미지수가 1개면서 항의계수가 5개인 경우까지 있어도 5개 이상, 그러니까 6개 초과되는 경우, 5개 초과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어쨌든 미지수가 1개인 경우 항의계수가 5개부터는 4차식일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사실 어떻게 푸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같은 유형이야 사실.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지수가 1개인데 3차 이상의 식은 무조건 이겁니다.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 그러면 항의계수가 4개거나 5개거나 5개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미지수가 2개인 경우부터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카테고라이징 하기가 조금 버거워서 이왕 항의계수로 기준을 둔 김에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항의계수가 5개 이상인데 미지수가 2개 이상이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 이거 지금 안 배운 거 아니에요.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 뿐입니다. 항의계수가 5개 이상인데 미지수가 2개 이상이면 어떻게 하더라? 제일 첫 번째 행동이 그거죠.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하죠. 이때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가 딱히 없으면 그냥 아무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해? 내림차수 정리한 상태에서 개수 또는 상수항을 인수분해 하시고요. 그거 하고 나면 전체 식에서 공통인수를 묶거나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유형에 대한 3단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거부터 기억하는 거죠.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 내림차수 정리한다. 언제? 항의 개수가 5개 이상이고 미지수가 2개 이상일 때. 어떤 유형인지 기억나죠? 제일 좀 복잡했던 거. 자, 그럼 이걸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특수형이 있는데 이 밑에 공간이 좀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 종이에 정리할 때는 그냥 이 밑으로 쭉 빼시면 됩니다. 지금은 왼쪽으로 뺄게요. 자,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특수형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특수형 안에도 당연히 좀 있습니다. 특수형 안에는 이제 그냥 이제 공통으로 보면은 특수형이라는 거 결국엔 치환을 활용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럼 치환하는 게 뭐가 있냐? 그냥 단순하게 공통 부분이 반복되는 거. 그냥 같은 꼴이 반복되는 형태. 같은 모양 반복. 그러면 그 반복되는 같은 모양을 치환하면 되겠죠. 그죠? 그거 아닌데 치환해서 푸는 문제 뭐가 있죠? 이른바 내가 그때 명칭을 말해주긴 했는데 중요하진 않다고 하긴 했습니다. 보기차식. 뭐 이 명칭이 별로 안 땡기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 형태. 짝수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근데 보기차식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기억납니까? 이거 그냥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면 치환 후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그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한 다음에 이 상수항을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거 꼴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p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q의 스몰 x제곱 q제곱의 스몰 x제곱 형태로 바꾸는 거죠.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거였냐? 이 뒤에 있는 상수항 보면서 어떻게 하면 완전 제곱식이 될까 해서 가운데를 조작하고 뒤에 남는 떨거지가 마이너스 q제곱 x제곱이 되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보기차식 x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 형태도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더라. 같은 모양 반복되는 건 이제 공통부분 치환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 그냥 그 대놓고 막 x제곱 플러스 2x로 묶여있고 여기도 x제곱 플러스 2x로 묶여있고 이런 거 아니면 안 보이면 같은 모양이 생기도록 내가 식 변형을 해서 인수분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그런 애들은 연습하면 좀 되는 거지만 안 보일 수도 있긴 하고 어쨌든 저 유형은 맞다는 거지. 그래서 이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 여러분들 책에는 책에 있나? 어떤 일부 시중에 있는 책에는 뭐 대칭으로 생겨먹은 식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솔직히 그거는 뭐 가르쳐주면 가르쳐줄 수 있지만 안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보고 내면 이상한 선생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과정에서 너무 벗어난다고 봐서 일단 안 가르쳐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인수분해 할 때 선생님이 그 대칭식 인수분해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알려줄 수는 있는데 아마 안 가르쳐줄 겁니다. 제정신 박힌 선생님이라면. 그래서 그거는 원래 이렇게 좀 주로 다뤄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 시중에 있는 책에서는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그건 빼고 인수분해는 이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이 틀을 벗어나면 그냥 못해도 됩니다. 어쨌든 수능에서는 안 나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틀 안에 있으면 수능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끝. 정리해보세요. 일단 아까 말했지만 이거 밑에 얘를 밑으로 쭉 빼라. 한 번만 다시 여기 쓰면서 이야기할게요. 아까 이거 항해 개수가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결국 어떻게 된다고?
인수분해 공식 안에서 가능합니다.